월요일 새벽에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맨유 대 아스날. 맨유의 홈경기였습니다. 예측 불허라는 말이 딱 맞을 것입니다. 양팀 모두 상승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인데 맨유는 리버풀까지 잡으면서 3연승으로 상승세였고 아스날은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서 유일한 5연승 팀이었습니다. 맨유는 스쿼드는 좋지만 테나흐 감독 체제 하에 아직 팀이 재정비가 되지 않은 듯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험을 할 수도 있었는데 3일 휴식 경기에 3연속으로 거의 같은 라인업으로 출전을 시켰습니다. 딱 한 선수만이 달라졌는데 오른쪽 윙어 엘랑가를 대신해서 9월 1일 아약스에서 맨유로 이적한 안토니를 바로 선발로 기용해버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테나흐 감독이 전 시즌에 아약스 감독으로 있을 때 안토니가 소속 선수로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테나흐 감독 체제에서 맨유는 지원을 빵빵하게 해줬습니다. 에릭센, 카세미루, 리산드로, 거기다 1300억 몸값의 안토니까지. 재능에 비해 몸값이 너무 세다는 말이 많았지만 이적 첫 경기 선발에 바로 주인공까지 되었습니다. 이 빅매치에서 안토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제대로 분위기가 탔기 때문입니다. 전반 31분 역습이 이루어졌고 래시포드가 자로 잰 듯한 깔끔한 패스에 안토니가 왼발로 골목 구석에 정확히 넣었습니다. 이 경기는 맨유가 B클럽의 면모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고 아스날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팀만을 만나는 일정 때문에 1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보니 그게 딱 맞았습니다. 맨유를 만나서 1대3으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래시포드가 후반 중반부터 멀티골을 넣으면서 아스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고 아스날의 경기력이 무기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선제골을 넣기도 했는데 이게 득점전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에릭센을 압박한 행동이 VAR을 통해서 파울로 인정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정말 문제 많은 VAR과 주심입니다. 만약 어떤 경기에 수억을 걸어버린 도박이었다면 팀의 실력이 아닌 주심의 판정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스날 자체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었다면 결과도 알 수 없었죠. 1대3으로 패배했지만 아스날은 점유율도 앞섰고 슈팅도 더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후 아르테타 감독은 이 경기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번 6라운드에서 아스날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라이벌 첼시는 공격력이 매우 안 좋으면서 쓰러질 듯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웨스트햄과의 홈 경기에서 먼저 실점을 했고 이후 역전까지는 했지만 단 1분 만에 웨스트햄이 동점골을 넣었는데 첼시 골키퍼인 맨디가 파울당했다면서 들어 누웠던 액션이 VAR을 통해서 인정되면서 웨스트햄의 동점골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7위로 컨퍼런스 리그에 출전하게 되면서 나름 중상위권 팀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선수 영입에 공까지 들였는데 성적이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었다 보니 모예스 감독은 대놓고 심판진을 향해서 부패하고 추잡한 결정이라면서 VAR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격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판정들 때문에 현재 리그 승패가 갈리고 있으니까 안타깝죠. 맨유는 4연승으로 승점 12점까지 만들면서 5위를 유지했고 첼시는 꾸역꾸역 6위를 유지했습니다. 웨스트햄과 비겼다면 10위까지 추락이었는데 매우 아쉬웠습니다. 당시 토트넘 경기를 보는 중이었다 보니까 분명 2대2였는데 갑자기 첼시가 이겼다고 하길래 이상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스날이 패배하면서 이제 무패팀은 단 두 팀만 남았습니다. 바로 토트넘과 맨시티입니다. 서로 승점도 같은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첼시라는 강적도 만났고 지난 시즌 패배의 쓴맛을 봤던 쉽지 않은 팀들을 상대하면서도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패의 기록을 이어갈지는 바로 추석 연휴 기간에 결정이 납니다. 토트넘과 맨시티가 바로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딱 한마디만 한다면 언제 토트넘이 맨시티를 이길 때 전력이 더 좋아서 이겼나요? 도박사들의 예측은 항상 맨시티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토트넘의 승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시즌은 두 번 모두 토트넘이 승리했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고 하필 손흥민이 6경기 동안 득점이 없으면서 맨시티전을 앞두고 있다 보니 아시죠? 손흥민이 맨시티 킬러라는 거. 이번 맨유 아스날전도 보면 아스날은 맨시티를 지향하듯 경기하는 플레이고 테나흐 감독의 맨유는 현재는 역습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데
맨시티와 아스날이 역습팀에게 침몰당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워낙 경기 상황에 맞춰서 지지 않는 전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뉴캐슬과 아스톤빌라에 비겼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7라운드의 경기 결과에 따라 토트넘은 리그 1위로 올라설 수도 있습니다. 영국 기자들은 손흥민의 득점이 없을 때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한국 기자가 질문한지 알 거예요. 이번에도 콘테 감독에게도 묻고 케인에게도 손흥민의 득점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조금 찝찝함이 들죠. 의도 자체가 손흥민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오히려 그때마다 동료들은 한 방 제대로 먹여줍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은 걱정할 거 없다. 결국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 케인은 지난 시즌 자신이 겪은 일을 겪고 있을 뿐이다. 요리스는 손흥민이 한 업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한 기자는 손흥민은 불행한 기록일 뿐 토트넘에서 최고 수준이다. 우선 먼저 정리할 것은 우리는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길 응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고 좋은 활약을 하길 바라는 것이죠. 손흥민의 활약 덕분에 토트넘이 무패로 2위를 하고 있다는 걸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챔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의 마르세유와 토트넘 홈에서 경기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할 거라는 낙관론을 내비쳤습니다. 심지어 우승 확률을 32개 팀 중 6위에 올려놓은 슈퍼컴퓨터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리버풀,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 다음으로 토트넘을 평가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정도인가라는 의아함도 드는 게 사실인데 그만큼 강팀으로 인정하니까 좋게 생각하자고요. 돌아보면 정말 토트넘이 강해진 건 맞습니다. 과거 토트넘의 주축이었던 알리 터키 리그로 강등되었고 거기서 드디어 첫 골을 넣었더라고요. 축하. 윙크스 세리에의 중하위권 팀인 삼프도리아로 임대 갔고요. 시소코 프랑스 리그의 중하위권 팀인 낭트 소속이고요. 오리에는 아예 무소속 신세인 상황입니다. 어디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노팅엄 이적설이 있었지만 그것도 무산되었습니다. 모우라는 후보가 되었고 떠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괜히 미안하네요. 라멜라, 로셀소, 은돔벨레 모두 토트넘보다 수준이 높다는 팀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스퍼스웹에서는 지난 시즌 겨울에 영입한 벤탄쿠르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언성 히어로라면서 가장 저평가된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확실히 라인업이 전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니 3년 전에 챔스 준우승 영광도 도전해 볼만 합니다. 챔스 커리어는 손흥민이 팀에서 가장 좋은 경험을 가진 선수니까 선수들이 잘 따라줬으면 좋겠네요. 콘테 감독 본인에게도 챔스에서 약한 감독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첫 경기입니다. 콘테 감독은 챔스에서 34경기에서 12번밖에 이기지 못할 정도로 승률이 낮고 꼭 빅클럽을 상대해서만 성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3, 4포트 팀과도 매우 고전하면서 특히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마르세유는 현재 파리 생제르맹과 같은 승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지난 시즌 렌과의 경기 기억하시죠? 프랑스 팀 만만히 봤다가 당한 기억도 있고 마르세유는 분명 무패팀으로 더 강한 팀입니다. 잘 정비해서 손흥민이 선발이 되든 안 되든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길 바래 봅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